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이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관한 또 용어들 이런 것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SBLC나 뱅 개런티 빚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모니타이징용이냐, 바로 캐시가 백업되어 가지고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콜레시알용이냐, 어떤 담보용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담보용으로만 쓰일 수 있는 거냐, 이런 경우에는 현금화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이나 개인들이 SBS를 가져올 때 이 콜레시알이냐 모니타이징용 이걸 모릅니다. 왜냐? 바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못 하더라도 프로바이더한테 어플리케이션을 한 포메이션, 그러니까 신청서를 썼는 이거 카피를 돌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보면은 SBLC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내놓는 드라프트 사인을 하고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DOA, Deed of Agreement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오일이나 국제적인 오일 거래할 때는 SPA, Special Purchase Agreement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전력청, 우리나라 한전과 뭐 이런 전기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전기 계약을 할 때는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그래서 어그리먼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 어그리먼트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전력 공급, 전력 관계의 계약인 PPA나 SPA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브로커나 또 세컨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받는 DOA는 실제로 은행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익슝뱅크죠. 익슝뱅크에 들어가는 것은 프로바이드의 어플리케이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에서 지금 100%예요. 이런 SBLC를 가져올 수 있다 하고 DOA 드라프트를 내놓은 사람 봤습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Deed of Agreement가. 왜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프로바이더 쪽에 위에 이제 로고가 있습니까? 헤드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A, 프로바이더에 대한 모든 디테일이 나옵니다. 프로바이더가 누구고, 주소가 어디고, 컴퍼니 네임이 어디고, 제 패스포트 넘버, 컴퍼니 레지스트레이션 이게 다 나옵니다. 그다음 B는 받는 베니피셔리, 리시버에 대한 디테일을 쭉 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rm and condition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쭉 써요. 다 그거는 하나의 체사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프로시저를 봐야 됩니다. 프로시저 안에서도 보통 보면은 5가지, 6가지 적는데, 구절을 적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2번이나 3번 기준입니다. 첫째, 베니피셔리가 SBLC를 받을 사람이 DOA, Deed of Agreement에 사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2번, 프로바이더는 RWA를 보낸다. 뭐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베니피셔, RWA 온다. 예? Ready, willing, available. 보내준다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 RWA는 뱅크 투 뱅크로 간다. 맞죠? 은행 대 은행으로 한다. 맞구나. 그 다음에 또 그들 보면은 뱅크 투 뱅크로 보내주는데, through 뱅크 secured email. 뱅크의 secured 이메일로 보낸다. 이 secured란 말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명함을 주고받으면은 뱅크 오피셔에 명함을 받으면 거기에 뱅크 오피셔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으로부터
SBH를 받고 DLC를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오게 되면 하나의 통보가 옵니다. 외환 여신부나 이런 데서 이제 오늘 기사에 들어온 스위트 전문을 접수했습니다. 연락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서 하면서 스위트 카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슝뱅크가 보낸 뭐 799나 760 카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자기들의 스위트 머신에서 뽑아낸 리갈티 카드 법무팀을 거치고 국제팀을 거친 그 이제 스위트 카피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은행 로고가 딱 찍히고, 또 대운행 같은 경우는 대운행 헤드레터까지 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은행도 헤드레터 나오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가가지고 그러한 LC를 인수할 때 은행이 도장을 찍어주고 시그네이처 해줄 때는 한 23,000원 정도 이제 또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외국의 프로바이더라 하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프로바이더가 아니죠. 세컨드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를 하는 사람들이 시큐어드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이제 그 디도 어그리먼트에 나와요. 그래,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이런 프로바이더, 세컨드 프로바이더들의 어떠한 그 대화들이 뜨는 창에다가 제가 앤서백을 합니다. 답장을 씁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accept 되지 않는다. Korean Bank do not accept this secured email because of Korean Bank regulation. 우리나라 한국의 은행의 법률로는 그것이 안 된다. 왜? 은행원이 내주는, 은행원의 비즈니스 카드에 있는 이메일은 국내, 로컬, 국내 안에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지요. 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못 열죠. 그러면 이제 이래 그 이메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 자기가 로봇이 아니다. 또 뭐 어떤 글자를 보고 찍어달라 이래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패스돼야지 뱅크가 보낸 이메일이 딱 열려.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이메일은 항상 뱅크하고 이제 교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외국 애들이 생각하는 시큐어드 이메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큐어드 틀려요. 그러면 이러한 DOA상의 시큐어드 이메일로 보낸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뱅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억셉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 무작위로 들어오는 이메일에서 답을 하지 않고 지점에 있는 그 은행원의 그 이메일 어드레스가 다 본점에 메인 서버가 있어요. 메인 서버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큐어드 이메일로 보낸다는 것은 벌써 불편한 점으로 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많이 받았어요. 외국 애들한테 아이 고맙다. 네 말이 맞다. 응? 내가 이제 조언을 하는 거지요. Please stop.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시큐어드 이메일로 하지 마라. 한국에는 오직 먼저 그렇다면은 RW를 보내기 힘들면은 199라도 보내라. 그냥 메시지. 이 스위트를 넣어준다. 어느 컴퍼니에 우리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 SBC를 넣어준다는 199라도 보내라. 그 뒤에는 이제 뱅크 오피셔가 클라이언트 요구에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DOA를 보시고 주로 시큐어드 이메일로 뭐를 보낸다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외국 프로바이더에 강력하게 지금 모든 제가 받는 모든 이메일이나 뭐마다 다 제가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안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억셉트를 했어요.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억셉트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시큐어드 이메일은 이메일에서 컨펌은 절대 되지 않는다. 199를 받아라. 근데 199는 799 아닙니다. 799는 760을 보내겠다는 뱅크의 약속이지만은 199는 프리메시지입니다. 그냥 몇 달러 주면 보낼 수 있는 통보죠. 그래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199는 우리나라 사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998을 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799 아니면 안 된다. 760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국제 금융의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OA 문제가 왜 그렇게 생기느냐? 우리나라 분들이 직접 어플을 안 하잖아요. 은행에다가. 말로는 도이치뱅크 끊어왔다. 나싱. 도이치뱅크 어떻게 끊어옵니까? 도이치뱅크에서 760을 보내줘야 되죠. 그냥 페이퍼 하나 덜렁 받는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일종의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는 프로바이더한테 통보해주는 어떠한 포맷인데 그게 카피 때 나오면서 약간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한 DOA는 은행에 어플이 안 가면 그건 오로지 프로바이더가 자기의 프로시드 안에 흔히 말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베니피셜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은 프로시디어 안에 시큐어드 이메일로 RWA나 어떠한 통지를 보낸다는 것은 나싱이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밑으로 유로크리어라든지 이런 브로펀드 이 용어로 설명할 때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드리 헵번을 거론했는데 톨로체나츠의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이 참 누워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이 피어 레디를 보러 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의 휴일가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오드리 헵번이 평생을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드리 헵번은 젊은 시절에 레지스탕스 활동도 했습니다. 독일에 대항해서. 그런데 아버님은 벨기에 출신인데 벨지움 뱅크의 뱅크.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래서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아름다운 미모 안에는 아버지하고 오가는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톨레체나츠에 있는 오드리 헵번의 작은 무덤, 한 평 반 정도, 한 평 반도 안 될 거예요. 그 유럽인들은 아주 비석을 작게 쓰잖아요. 바탕 보면서. 그래도 이분이 평소에 소말리아나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가 벌어온 모든 돈을 그날의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에서 썼다. 참 천사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고뇌 속에서는 뱅카였던 아버지의 흔적이 항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독일에 협조하면서 벨지움의 은행원 생활을 했다. 그 아주 묘한 거지요. 거기에 또 그 비하인드 그런 스토리가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래 되고. 저도 이제 우리 주변 사람 의논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오래 기다릴 것이 아니라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HABC 까나로와프에 있는 본부하고 이제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말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DOA, Deed of Agreement 안에 시큐어드 이메일로 뭐를 주겠다는 것은 nothing happen,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을 이제 보냈다고 이제 줍니다. 또 클라이언트 이렇게 보냈다고 카피를 줍니다. 이쪽 뱅크는 받지를 않아요. 그럼 인정이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레딧이 무너지시죠. 그럼 은행에서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받지 못했으니까 뭐를 한 줄 압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레인지먼트를 해놔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이 항상 스크린 올 때마다 떠요. 부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바운드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개인 체크를 발행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이래 리스트 블랙리스트 올리듯이 이번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제발 우리나라에 좀 정확한 정보로서 이 국제 김융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 연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강국이 됩니다. 정말 강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가는 것이 안타까운데 저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